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 업황 강세와 함께 이 삼성중공업 단일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진출을 다시 재개하면서 이 부름불과 DP2 셔틀 탱커 계약까지 맺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도 지분율을 늘려가면서 24년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LNG 수주 같은 경우에도 조선 3사에게 제가 직접 연락한 뒤에 그 결과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금일 영상을 통해서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쟁 이슈를 통한 모멘텀과 대선 토론 이후 방향성까지 함께 하도록 하죠. 우선은 아시아 시장 진출 재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 선박소리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중국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이 룽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룽청에 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인 VLSC에 필요한 이 탱크 제조 시설을 짓기 위해서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이 투자 금액을 현재 유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서비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박 수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HJ조선이 있었는데 이 필리핀 사업에서 자본 잠식에 직면한 이후에 글로벌 확장이 굉장히 늦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조선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해외 시설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브롬불과 이 DP2 관련된 셔틀 탱커 패키지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2026년 이 8월까지 이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략적으로 한 1990억 규모가 금액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LNG뿐만 아니라 FLNG 관련된 해양 플랜트 그리고 이 셔틀 탱커 관련된 계약까지 지속적으로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 부분이 선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적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타르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사들, 우리나라 조선사랑 중국의 조선사가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뭐 현대 계열사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모두 아예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도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결과를 어떻게 받았냐, 결국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삼성중공업도 그 LNG 물량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을 해 봐야겠죠. 이 하마스 측에서 로켓을 두 발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바다에 낙하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확산 분위기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 본토에 74개가량의 마을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공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이런 전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유가랑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러우 전쟁 초창기를 보더라도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을 하면서 이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이번에도 중동 전쟁을 발바로 해서 러우 전쟁이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 자극이 되면서 결국에 조선업 강세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죠. 특히 FLNG 관련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흐름에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유가에 대한 기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80불 후반대 그리고 90불 초반대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고유가에 대한 기조로 삼성중공업 역시 모멘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보다는 다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의 천연가스 가격은 좀 상승폭은 부족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8월 22일 날 나오게 됐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야지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다라는 이유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 자극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겠죠.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8월 22일 이후에 8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잘 나오는 모습. 기준치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50이라는 숫자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경기 확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유가나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에서 수요가 낙관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LNG를 자극하고 FLNG 관련된 모멘텀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일 예측치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8월 14일 21시 30분에 CPI 지표가 또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PPI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둔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유가랑 천연가스 상승 자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성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부분도 성가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고 LNG는 항상 신조성가 지수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성가 지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환의 고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쟁이랑 성과지수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외에도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해리스와 트럼프가 9월 10일 첫 TV 토론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트럼프가 보통 토론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동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테마의 조선업이 탑승하면서 이 삼성중공업도 관련된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LNG 규제를 철폐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이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 LNG 규제를 폐지를 하면은 당연히 LNG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이 삼성중공업은 호재성 이슈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선 토론 결과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이 가격적인 동향도 함께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날 고점 기록하고 나서 현재까지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적인 부분, 가격 조정 부분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한 달 동안은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집 우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증시 자체가 혼조세에 대한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삼성중공업 단일적인 종목 또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전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3년 이 당기순이익 적자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반영이 되면서 재무 건전도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다시금 이 차트적인 흐름세를 주봉으로 좀 보게 되었을 때 주가의 조정폭이 나왔을
봤을 때는 이 5일선 구간 그리고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증시 쇼크가 발생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은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5일선, 11선 구간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